지금 무주택자로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 무서워요? 무섭지? 예. 그렇게 해서 3억, 2억. 돈을 이렇게 풀어 제끼는데 안 무서우면 안 되지. 무서워야죠. 자, 오늘 강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주제는 투자의 기술 중 하나예요. 이제 세대 분리를 활용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도 걸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때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은 명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려면 명의를 구해라.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를 구하면 돈을 또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명의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팩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1주택이 넘어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 대출 다 하잖아요. 대출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 매도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나? 어렵죠.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돈이 많으면 미리 사놓고 들어가고 그 다음 천천히 6개월 안에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로 팔면 되는데 보통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면 상위 입지 가고 싶어 하니까 맥스로 끌어오다 보니까는 6개월 이내 전입과 매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가만히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도 이 요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애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규제가 지금 현재 많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절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1주택이죠.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수표공제,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 구간이 넘어가면 또 일반 과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요건이 안 맞다. 일시적 2주택도 안 되고 주택이 뭐 2개, 3개로 늘어나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 돈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를 감당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도세 중과 그리고 유지비용 종부세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금액대는 뭐 종부세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중위 아파트 가격도 거의 2배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 증가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은 상관없어.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취등록세가 엄청난 세금이에요. 그걸로 지방을 돌린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말라버리는 거야. 예,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완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또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분양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예,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보시면 되게 장밋빛으로 보이겠죠. 근데 몇 도시 빼고는 미분양 천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만약에 뭐 처분하면서 내가 주택을 2개, 3개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처분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아파트로만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소액 투자로 해서 뭐 빌라로 해서 돈 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 10채, 20채, 30채 허다합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분이에요. 물론 이제 나온 게 뭐 말소, 자진 말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일반 과세로 되고 그리고 페널티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주택들이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량한 주택을 사야 되면 얘네들을 미처 다 정리 못한 상태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또 중과가 돼요. 그래서 8%, 12%까지 증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는 세대 분리를 잘 모르고 움직이면은 자녀 이름으로 만약에 이제 주택을 미리 사놓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취득세 중과 8%, 12%를 맞을 수도 있어요. 잘 몰랐는데 당연히 자녀가 직장이 있고 30세가 되고 이랬는데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건 하나가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예. 지금 그것도 완화한다고 움직임이 있어요. 동일 주소지에 있으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든 안 되거든. 근데 동일 세대에 있어도 이거를 세대 분리로 인정해 준다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투기가 양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규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세대 분리니까. 예, 세대 분리를 하면 투자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체인을 하나 더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팔지도 않았는데 양수증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많으신 분은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갈아타기든 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장기 보유 전략이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갈아타고 자산을 뭉쳐서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수익 핵심의 키를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무주택자, 1주택자예요. 다주택자 손발이 꽁꽁 묶여있을 때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는 무혈 입성할 수 있어요. 이런 대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거치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인 걸 몰라. 호갱론을 보면은 어떤 단지에 몇 명 보는지 나오잖아요. 몇 명 보는 게. 거의 뭐 한 단지에 뭐 10명, 뭐 20명 이 정도밖에 안 보던 게 100명이 넘고 200명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규제가 거기만 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비규제지잖아요. 대출이 70%까지 되니까. 1주택 비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얘기하는 투자의 기술 중에 세대 분리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세금을 줄이는 투자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전략이에요. 전략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공격적인 거고,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첫 번째 1규제 지역, 1비규제 지역을 운용하는 거예요. 지금 비규제 지역이 아직 있잖아요. 이게 규제 지역으로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규제 지역으로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한 번에 뭐 웨이브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동네에서 중간을 피하는 거야, 일단. 그렇죠? 자, 비규제 지역의 단기 투자, 단기로 투자할 거 하나를 뭐 매수를 해놓고 지금은 아파트도요 1억 이상 올랐어요. 몇 개월 사이에. 지금 617이잖아요. 617 이전하고 이후에 1억이 넘게 올라서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5억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근데 비규제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됐죠. 그런 데는. 그래도 가격은 오른 거잖아. 그렇죠? 반 떼줘도 돈 남잖아요. 그렇죠? 장기로 갈 생각인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포함입니다. 그런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투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운용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아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율 중과가 안 됩니다. 기본세율로 가는 거예요. 특례 받은 거 그대로. 근데 3주택부터는 8%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의하고 짧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로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지역 넘어가면은 지금 단기 때려잡는다고 세율 높여놨죠?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 그때 가서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윳돈이라면 좀 유효한 공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대분리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은 세대분리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춘 부모님과 자녀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거 하나, 자녀 거 하나로. 네,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주택이 인정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세대 분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세대 분리를 고려하시는 분은 자녀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라면은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게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증빙자료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자료는 증빙자료는 안 내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 자금 조달 출처 계획서는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비규제 지역 6억 안 되는 주택 많죠? 깔렸잖아요. 역세권 아파트도 6억 안 하는데 천지 빽깔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가 없어. 그렇죠? 자,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지금은 증빙사료를 필수 제출 그리고 허위 제출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내야 돼요. 근데 비규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도 3억이 아니라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돼요. 뭐 1억짜리 사도 자금조달 출처 계획서 내야 돼요. 다만 뭐 늦은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증빙자료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야 된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는 자본을 굴리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네, 분리해서 투자하는 지역에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활용해서, 요즘 전세가도 급등했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예전에는 불과 규제 이전에는 지금 임대 입법 들어가기 전에 뭐 1억 5천, 2억 들어가던 개대 아파트가 지금은 몇천이면 다시 되게끔 바뀌었어요.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좀 작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열려있는 상황과 같아요. 이 시즌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매매 효과가 올라갈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 거주하고 투자 분리하면은 자녀는 어떻게 살 거야? 전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3억 초과하는 거를 사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은 얼마든지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재개발 그리고 비규제 오피스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자본이 좀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종목들이에요.